한국 조선업계의 저력이 한때 K-팝과 김치의 나라로 경시되던 과거를 뒤엎고 유럽 전체의 운명을 구원한 충격적인 실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제 경력에서 가장 중대한 오판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스타방헤르에 위치한 에키노르 본사 52층 회의실. 부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서 저는 유럽 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키노르의 LNG선 조달 총책임자였던 제 이름은 크리스토프 에켈란, 39살이었습니다. 85척이라니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부하 직원 에밀 브룬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85척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일괄 발주하는 것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며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전 세계 주요 조선소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중국에서는 장강조선, 후동중화가, 그리고 베트남의 빌롱조선, 인도네시아의 PT조선 등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삼성중공업 바인더를 펼치자 정교하게 작성된 설계도와 기술 사양서가 눈에 들어왔는데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가격에만 고정되었습니다. 척당 2억 유로.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감히 척당 2억 유로를 요구한다고? 터무니없는 가격 아닌가? 제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인식하는 한국은 고작 K-팝과 김치의 나라, 물론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같은 제품이 있지만 영하 162도의 초저온 가스를 운반하는 최첨단 LNG 운반선을 과연 제대로 건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크리스토프, 한국 조선소들은 LNG선 건조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밀 브루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조선업계에 종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경험이요, 에밀? 비즈니스는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내고 중국 장강조선의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표지에 황금색 용이 그려진 화려한 바인더였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중국은 척당 9천만 유로입니다. 한국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실제로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5척 기준으로 한국 발주시 총액은 170억 유로였으나 중국 발주시에는 76억 5천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3억 5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에키노르 연간 순이익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떻습니까? LNG선은 일반 화물선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밀의 우려는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에밀,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에요.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LNG선이라고 모닝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베트남 빌롱조선 척당 7천만 유로과 인도네시아 PT조선 척당 6천만 유로 온슈미아트의 제안서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군요. 같은 선박을 건조하는데 가격이 3배나 차이가 난다니. 회의실 창밖으로 북해의 거친 파도가 보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국 외 국가에 발주하는 최적의 배분안을 구상했습니다.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으로 배분할 경우 총 비용은 56억 유로로 한국에 전량 발주할 때보다 114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114억 유로는 노르웨이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에밀이 다시 한번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이는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에너지 안보가 걸린 국가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에밀, 당신은 너무 보수적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만든 배든 중국이 만든 배든 결국은 똑같은 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3배나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저는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모두 모아 서류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들이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저는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내일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최종 확인을 하고 올 테니 준비하십시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 엘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 역사상 최고의 협상을 성사시키려 해. 100억 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렇게 큰 돈을? 물론이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지만 내가 모두 정리할 겁니다. 10살 난 딸 시그리드도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아빠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주야. 아빠가 유럽을 위해 아주 큰일을 하는 거란다. 그때 저는 제가 정말로 유럽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벌인 그 한국의 제안서가 훗날 유럽 전체를 구원할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키노르 본사 회의실에는 15명의 임원이 모였고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 조선소들의 견적 비교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숫자들을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평균 가격은 척당 2억 유로, 현대 제2억 1천만, 삼성 2억 5백만, 하나오션 1억 9천만입니다. 반면 중국 장강조선은 9천만 유로, 베트남 빌롱조선은 7천만 유로, 인도네시아 PT조선은 6천만 유로입니다. 재무담당 이사 올레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차이네요. 같은 선박인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니. 정확합니다. 이제 제가 제안하는 최적의 배분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밤새 계산한 배분안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 이렇게 배분하면 총 비용은 61억 5천만 유로입니다. 한국에 전량 발주했을 때의 170억 유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무려 저는 잠시 멈춰 긴장감을 고조시킨 후 선언했습니다. 118억 5천만 유로입니다. 회의실은 압도적인 침묵 뒤 곧바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108억 유로라면 우리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잖아요. 마케팅 이사 크리스티안이 놀라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액을 절약하면 풍력발전소 50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기술 담당 이사 에릭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크리스토프, LNG선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하 160도의 초저온을 견뎌야 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릭, 당신의 우려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도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국제인증을 모두 획득했고 특히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조선 국가입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통해 중국의 건조 실적, 베트남의 성장 그래프,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덕분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사장 마그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네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들은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가격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로 일정이 꽉 차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조선소들이 정중하게 자신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설명하려 했을 때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리스크는 없을까요? 운영 담당 이사 페터가 물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108억 유로라는 절감액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세 국가의 분산 발주함으로써 리스크 자체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입니다. 숫자의 힘은 강력했고 대부분의 임원이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납기입니다. 한국은 첫 선박 인도까지 24개월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중국은 18개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러시아 가스 차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CEO 스테판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훌륭한 분석입니다. 108억 유로 절약의 납기 단축까지 이보다 완벽한 거래는 없겠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을 거쳐 제가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원을 위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에밀 브룬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토프,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이 비싼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에밀, 걱정 마십시오. 한국이 비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너무 오만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나라 주제에 스스로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고 제가 나서서 이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상하이 푸둥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장강조선의 대외협력 이사왕 지엔이 롤스로이스 팬텀과 벤츠 S클래스 2대를 대동하고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선생님, 상하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을 가진 왕지에는 옥스퍼드에서 MBA를 취득했다며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의 역사적인 협력이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2시간 동안 그는 중국 조선업이 10년 만에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게 된 경위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방명주탑과 상하이타워 등 중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마천루들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우리 장강조선은 중국 최대 규모입니다. 19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죠.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정문에서 메인 도크까지 차로 10분이나 걸렸으며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83척을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세계 어느 조선소도 이 규모는 불가능합니다. 왕지에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일부 선박은 작업이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 중단된 선박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일시적인 부품 공급 문제로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의 대답이 다소 모호했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술연구소 역시 최첨단이었습니다. 최신 3D 설계 시스템,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까지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L에너지 탱크 기술은 프랑스 GTT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GTT는 세계 최고의 LNG 탱크 기술 보유 회사였으므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상하이 와이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만찬은 호화로웠습니다. 크리스토프 선생님, 마오타이주 한잔하시죠. 왕지엔이 알콜, 도수 53도의 독한 중국 전통 명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싼 가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품질을 보증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정부 보증이라는 조건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제한이 있습니다. 35척 이상 발주하신다면 척당 가격을 8,500만 유로로 낮춰드리겠습니다. 한국 가격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LNG 지선 건조 경험은 충분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척의 LNG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습니다. 왕지엔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마오타이주에 취한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제 건조 현장에서는 용접 로봇 50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상당수의 로봇이 멈춰 있었고 인간 작업자들의 용접 부위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선박들은 정말 괜찮은 겁니까? 제가 다시 묻자 왕지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중국식 건조 방법입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워낙 매력적이어서 저는 이 설명을 수용했습니다. 떠나기 전 왕지에는 명나라 시대의 골동품 도자기를 선물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상하이를 떠나면서 저는 중국과 계약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하노이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베트남 빌롱조선의 젊은 CEO 팜 민득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에게서 베트남의 잠재력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토프님, 베트남의 미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에서 하이퐁으로 가는 길은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 농경지였던 곳에 삼성, LG, 폭스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현대적인 공장들이 끝없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새로운 세계의 공장입니다. 인건비는 중국의 절반 수준이며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은 동남아 최고입니다. 빌롱조선은 규모는 중국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28세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최신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밀 병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민득이 안내한 곳은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작업 현황이 표시되고 AI가 일정을 자동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여전히 구식 방식을 고수하지만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신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에 부담이 없죠. 그의 논리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발주자가 더 혁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LNG선 건조 경험은 있습니까? 솔직히 아직 완성한 LNG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입니다. 판민득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에키노르와 독점 계약을 맺는다면 하이퐁의 유럽 전용 조선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초기 투자는 우리가 하고 에키노르는 장기 구매 계약만 보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척당 6,500만 유로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정말 그 가격이 가능하며 품질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특별 보조금을 지원하며 품질은 독일 기술진의 감독을 받을 것입니다. 하롱베이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판민득은 베트남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했으며 한국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LG도 이제는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지만 한 가지 우려가 남았습니다. LNG 선처럼 복잡한 선박을 정말 16개월 안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샘교대로 작업할 것입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근면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30척을 발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는 우기였습니다. 저는 PT조선의 회장 반방 수트리스노를 만났는데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진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크리스토프님, 인도네시아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그는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2억 7천만 인구의 무한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설명했습니다. PT조선은 입지 조건은 최고였지만 규모는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작았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척당 6천만 유로, 아마 세계 최저가일 것입니다. 한국 가격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가격이 가능합니까? 간단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선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심지어 인건비, 일부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반방 스트리스노가 보여준 정부 지원 문서는 파격적이었지만 건조 현장을 둘러보니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낮아 보였습니다. LNG선 건조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기술 제휴를 맺어 일본 기술진이 직접 와서 지도할 것입니다. 20척 정도라면 리스크를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방문을 마친 후 저는 오슬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35척, 베트남 30척, 인도네시아 20척, 총 85척을 세 나라에 분산 발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 비용은 57억 유로, 한국에 발주했을 때의 170억 유로 대비 무려 100%억 유로를 절약한 것입니다. 오슬로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에키노르 이사회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노벨 평화센터 옆 본사 건물 최상층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113억 유로를 절약하면서도 예정보다 빠르게 LNG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EO 스테판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곧 모든 임원이 동참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정말 훌륭한 협상이었습니다. 당신은 노르웨이의 영웅입니다.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노벨 평화센터에서는 노르웨이 총리와 유럽 연합 에너지위원장까지 참석한 성대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유럽 에너지 독립의 첫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의 연설이 끝나자 저는 각국 대표들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한국조선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같은 품질의 선박을 3분의 1 가격에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비싼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죠. 저는 제 선택을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파티장 한편에서 에밀 브룬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토프, 정말 축하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45억 유로를 이미 송금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나라에 분산했으니 리스크도 분산된 겁니다. 설마 세 나라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에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식 후 6개월, 평화로운 아침을 보내던 저에게 중국 장강조선의 왕지엔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크리스토프 선생님, 긴급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LNG선 시운전 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탱크에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25cm 정도의 균열입니다. 영하 100료 주입도 테스트 중에 발생했습니다. 25cm의 균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항해도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지에는 한참 말을 더듬다가 겨우 실토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LNG선을 처음 만들어 봅니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영하 106후 미도를 견디는 특수용접 기술은 저희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경험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베트남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판민득이 연락해 왔습니다. 크리스토프님,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LNG 하중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현재 설계로는 LNG를 절반밖에 싣지 못합니다. 운송 효율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죄송합니다. 저희도 LNG선은 처음이라 일반 화물선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는데
액화가스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중국도 베트남도 모두 초보자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주일 후 인도네시아 반방 스투트리슨에게서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크리스토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일본 측도 기술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저희 자체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20척의 선박과 계약금 8억 유로가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CEO 스테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전면 재작업이 필요하고 베트남은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럼 납기는요?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가스 공급을 줄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2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에밀 브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거절했는데 한국이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쓰레기통에 버렸던 한국 조선소들의 제안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제안서에는 30년간 단 한 건의 LNG선 사고 없음, 600척 이상 건조 경험이라는 문구가 현대중공업의 제안서에는 세계 LNG선의 65%가 한국산, 기술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실패 소식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노르웨이 에키노르 113억 유로 절약하려다 200억 유로 날릴 야리 위기라는 기사를 한 면에 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전문가들이 추산한 최소 비용은 200억 유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유럽은 진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고 저는 브뤼셀의 긴급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수밀 출개국 에너지 장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당신 때문에 유럽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이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겨울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민 500만 명이 난방 없이 겨울을 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연합 에너지위원장은 저에게 3개월 안에 해결책을 찾아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저를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은 남자라고 불렀고 집에 돌아가자 아내 엘사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그리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우리가 얼어 죽는다고 한대요. 10살짜리 딸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한국 조선업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LNG선의 75%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울산, 거제 조선소에서는 매년 50척 이상의 LNG선이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LNG선 용접 기술은 영하 100미 미도에서도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한국 조선소들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일정이 모두 차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미 다른 고객사와 계약이 완료된 스탠팽여의 상태입니다. 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에밀 브룬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크리스토프,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겁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면 그들이 만나줄 겁니다.
에밀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경비실에서 약속도 없이 저를 막아섰을 때 3년 전 오슬로를 찾아왔던 현대중공업 영업팀 김민준 상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민준 상무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절박합니다. 김민준 상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일단 들어오시죠.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관 회의실에 앉자 김민준 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사에서는 에키노르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 저희가 오슬로에 갔을 때 크리스토프 씨는 저희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지셨죠.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고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일단 조선소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라며 저를 생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도크에서 4척의 LNG선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가 카타르로 갈 LNG선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거대한 탱크 내부에서 작업자들이 정밀 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섬세함이 예술 수준이었습니다. 이 용접사들은 모두 10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저분은 김병철 기자왕인데 25년 경력의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LNG선 용접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영하 162도에서도 절대 깨지지 않는 용접,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품질 관리실에서는 모든 용접 부위를 엑스레이로 검사하며 0.1mm의 결함도도 놓치지 않는 중국 조선소와는 차원이 다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김민준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85척의 LNG선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최소 10척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일정은 이미 2028년까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회사 차원에서 에키노르와 일할 의향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상무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유럽 5억 명의 겨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시그리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빠 때문에 유럽이 얼어 죽는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 때 유럽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습니다. 김민준 상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의료 지원 부대를 보냈죠. 전후 복구도 도왔고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상부의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조선소 앞 작은 식당에서 김민준 상무와 다시 만났습니다.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토프 씨, 사실 오늘 조선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1951년 한국전쟁 때 노르웨이 의료지원단 덕분에 할아버지가 목숨을 구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건 개인의 감정이고 회사는 다른 문제입니다. 85척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김민준 상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겁니다.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면 현대, 삼성, 하나, 3사가 힘을 합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필요할 때는 뭉칩니다. 그때 식당 TV에서 러시아 유럽 가스 공급 전면 중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 겁니다. 김민준 상무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산업통상계아원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정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도 움직여야 합니다. 정상 간 통화라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번엔 진심을 보여주세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것을.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년 전에 오만함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즉시 노르웨이 총리실에 한국과의 정부 간 협상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르웨이 총리가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 양국 정부가 공식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 노르웨이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은 유럽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입니다. 라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최재성 사장, 삼성중공업 전구영 사장, 하나오션 김성준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3사가 협력하고 24시간 풀가동하면 18개월 내에 85척 건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직원들의 주말 및 명절 반납과 같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대통령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향후 20년간 한국, 노르웨이, 유럽 연합의 에너지 동맹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선박을 만들고 노르웨이가 가스를 공급하며 유럽이 시장이 되는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최종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5척 전량 한국 3사가 건조, 18개월 내 전량 인도, 척당 가격은 1억 6천만 유로, 원래 한국 제시가보다 20% 저렴. 그리고 향후 20년간 추가 200척에 대한 우선 협상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후 조선 3사 대표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미 직원들과 상의를 마쳤습니다. 유럽을 돕는다고 하니 다들 자원해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기술자들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유럽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갚을 차례라고 하더군요. 정우영 사장은 우리 용접공 한 분이 그러더군요. 유럽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놔둘 순 없다고 명절도 기꺼이 반납하겠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준 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죠. 청와대에서 거행된 계약 서명식에서 85척, 총 35억 유로의 점목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18개월 내에 모든 선박을 인도할 것이라고 조선 3사 대표들은 나란히 서명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특히 국가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체결 2주 후 울산, 거제 3개 조선소에서 동시에 첫 강제 절단식이 열렸습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조선소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거대한 플라즈마 커터가 두꺼운 철판을 자르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장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럽의 겨울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조선의 자부심으로 일척도 실패는 없다. 점심시간 작업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나이든 용접공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조 이후 때 노르웨이 병원선에서 치료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만든 배에는 절대 문제 없습니다. 30년 경력이 보증합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항구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선 노르디코프가 예정보다 3일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303m 길이의 거대한 선박이 완벽한 자태로 입항했습니다. 곧이어 일주일 동안 10척이 연달아 도착했고 모든 선박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LNG 하역이 시작되자 유럽 전역이 안 돼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를린 전력 공급 정상화, 파리 난방 시스템 재가동, 바르샤바 병원 에너지 위기 해제 등 뉴스 속보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딸 시그리드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친구들이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한국이 우리를 구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빠가 영웅이 아니야. 한국이 영웅이지. 6개월 후 한국에서 건조된 85척이 모두 완벽하게 인도되었습니다. 단 한 척의 결함도 단 하루의 지연도 없었습니다. 유럽 연합의장이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그들은 유럽의 진정한 친구다. 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조선 3사 대표들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상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에키노르의 전 조달 책임자가 전해준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결국 유럽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향해 자드는 LNG선 7회족 90척 중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울산, 거제, 삼척에서 만들어진 배들이 유럽의 따뜻한 겨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크기가 아닌 기술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숨겨진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